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섭외한 거지? 누가? 아, 민영이가 한 거야? 이게 청년 간담회가 아. 전주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그리고 청년 이제 대표님 분들께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진행을 뭐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간단하게 기업 소개는 들었는데 혹시 서로 잘 알아요? 처음 좀 그러면 다시 인사를 하긴 나만 인사할 게 아니네. 같이 인사해야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아니 고스톱은 좌회전인가? 이제 내 소개를 하면 저는 김제하고 부안하고 군산의 대하해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고요. 이름은 이원택입니다. 이번에 뭐 이제 도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도 했고 또 기초도 6년 있었고 광역도 있었고 대통령실도 있었고 국회도 있었고 당회도 있었고 그래서 쓸만하고 불편한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고요. 해법을 빨리 찾는 편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김민석 총리나 또는 뭐 우리 정청래 당대표랑 오랫동안 당과 국회에서 같이 있어서 관계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이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또 함께 의견도 교환하고 또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요즘은 또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전라북도를 운영하는 도정의 철학이랄까 또는 기본 방향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의 인적 자원, 물적 재원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열정과 창조적 능력을 믿고 지원해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저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안에 도청의 모든 사업을 재평가해서 바꾸겠다. 내발적 발전 전략에 도움되는 사업은 유지, 도움 안 되는 사람은 정리해서 그 예산을 아껴서 신규 시책, 내발적 발전 전략에 더 도움되는 사업에 투자. 그래서 우리 전북 경제가 다시 강력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방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또 우리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취업의 기회하고 창업의 기회 두 양축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야 좀 덜 떠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그럼 내발전 발전 전략에서 지금 이제 청년 창업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두신 정책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는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기업에서 전북의 대표기업, 그 다음에 한국의 중견기업,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 이런 성장 사다리 체계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사실 이제 청년들은 좀 더 구간을 나눠줘야겠다. 예를 든다면 대부분 이제 이 소기업 수준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1인 기업 내지 뭐 2인 기업. 이제 여기에 구간을 한 3구간 정도를 더 집어넣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정착, 확장 이런 단계를 3단계를 청년 창업에는 좀 더 주어서 여기에 이제 초기에 진입했을 때 한 3년 정도로 정책 지원, 그 다음에 뭐 R&D 지원, 정보 지원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 조금 더 실용적인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게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는 막 이제 3년 차가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조금 다양한 인재들을 채용을 하고 싶은데 전북에 있는 이런 소기업들이 전북 인재를 뽑고 싶지 않아서 안 뽑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게 당연할 텐데 가장 최근에는 경기도의 파주에 살고 있는 이제 청년 인재를 설득 끝에 전북으로 이사를 시켜서 채용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인건비 쪽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이제 찾아봤으나
회사나 다 이제 해당이 안 돼서 자비로 인건비를 충당을 하면서 그럼에도 어쨌든 정말 채용을 하고 싶은 인재여서 채용을 했고 후회는 없는데 이 친구도 사실 스스로도 알아보더라고요. 내가 어쨌든 이런 작은 기업에서 이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본인도 약간 이제 그랬는지 뭐 어떤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인건비 관련 지원 사업을 본인도 스스로 찾아봤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창업화, 사업화를 시키는 이제 창업 관련 지원 사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채용 관련해서 말 그대로 내가 전북에 있는 내발적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서 내 몸집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그런 이제 인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어떤 전북에 창업 회사가 있는지를 알고 특장점을 알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기 회사를 다 올리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사이트가 지금 없나요? 사실 그 창업화 지원 사업 뭐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나 창업중심대학이나 그런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졸업기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구직자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한 번에 어떤 딱 볼수 있는 이런 거예요. 전국의 창업기업들이 그건 뭐 좋은 아이디어네요. 플랫폼은 뭐 필요해 보이네요. 제가 볼 때. 또 우리 전라북도 구직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건 필요해 보이고, 이제 인건비나 운영비나, 또는 뭐 R&D 지원비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또 좀 하겠습니다. 뭐,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도 지원하는데, 뭐,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제도전 스몰 패키지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비를 좀 지원을 받고 새로운 사업체를 또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전에 이제 실패했을 때 굉장히 좀 담담하고 막막하고 이제 진짜 답도 안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 좀 숨통도 트이고 좀 도와주시는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런 게 있는 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발적 발전 방향을 좀 채택을 하신다고 하면 지원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지 홍보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되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원은 더 들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창업하는 당사자는 아니니까 창업에서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괴로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그걸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은 탁상에 앉아서 막 생각하고 만들면 탁상 행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걸 받아서 풀 수 있는 것을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아까 청년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금 뭐 예를 든다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또는 신보에서 그다음에 기보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다음에 중진공이라든가 이런 지원기관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한꺼번에 좀 모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 사이트에다가.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지원 전략도 거기에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시군 지원책도 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그런 걸 한번 제가 구상을 해볼게요. 저도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분들 보니까 청년창업사관학교도 하셨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도 하셨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반적인 창업에서 필요한 자본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하기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런 패키지 사업들을 따신 분들은 그나마 이 사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나 아니면 사업화 자금에 대해서 수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근데 심지어 그거를 수혈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 창업자들 초기에 돈이 부족한 데스밸리를 건너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저는 이제 그런 패키지 사업을 하지 않고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제 투자를 받고 나서도 사실 그 다음이 걱정이거든요. 저희 같은 제조업체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용지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구하며 그것도 사실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뭐 중진공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이제 확실치 않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인건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부터 밖에서 인재를 데려오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시점이에요. 요즘에 다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뭐 수출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게 사실 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이 정부 지원 사업이 정말 중요한 게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의 생존율 차이 그리고 성장률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진입 단계, 정착 단계, 그다음에 뭐 성장 내지 확장 단계로 이렇게 세 구간을 나누어서 드린 건데 여기 이제 다 결국은 돈이잖아요. 정책 자금을 얼마나 뭐 융자를 저리로 해줄지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원 대상에 인건비는 뺄지 뭐 R&D만 줄지 인건비까지 넣을지 아무튼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기업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할 거니까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혁신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됐다고 하면 그건 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성장해서 자발적인 엔진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저는 작년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선정돼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보니까 그 전북 쪽에서 진짜 창업을 하신 분들이 아니고 사실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전북 지역으로 내려와서 사무실만 여기로 이제 걸어두고 이제 실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전북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화 지원금 같은 거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고요. 진짜 여기 전북에서 적을 주고 실제로 이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보육센터도 2군데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2군데 다 사실 비상주 사무실처럼 이렇게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 공실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자원도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약간 이런 지원 사업에 선정될 때 매출액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데 사실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매입액이 또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그만큼 커 보이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실제 매출과 좀 연동해서 지원 사업을 이제 적용할 때 같이 작용을 해서 진짜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 좀 더 받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제가 많이 들었던 사례입니다. 저는 걸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치사가 되면 제가 100% 걸러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내발적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한다면 우리 전북인이죠. 여기 와서 꿈을 안고 여기 와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 기회를 잡고 도전하겠다고 하면 우리 전북 경제 생태계 안에서의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냥 사무실만 내놓고 연구는 또 그쪽에서 다 하고 돈은 다 거기서 받아먹고 뭐 이런 것은 저는 철저히 가려낼 겁니다. 그 돈을 아껴서 우리 전북인들이 투자하는 데 더 얹어주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들 앉아있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나도 엉덩이가 아프네. 네, 하시는 사업들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오늘 제 생각이나 제 얘기가 공감이 되면 저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사가 되면 이 멤버들만 따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합시다. 기억해놔. 네가 초대했다고 그랬지? 괜찮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